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줄게요.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림법률사무소의 황용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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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림법률사무소 황용 변호사입니다. 네, 자, 저희 생생법률쇼는 첫 출연이십니다.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의뢰인과 한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유익한 상담해 주시길 기대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사기와 배상 명령 신청, 매수한 땅속 폐기물, 배우자의 귀책 사유 증명하려면 의료사고 대응이 어려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일상의 로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법률 상식 변호사님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상속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속.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합니다. 왜냐, 상속으로 인한 문제나 갈등이 진짜 많죠. 네. 예. 상속 관련해가지고 여러 법적 분쟁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제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등의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자신들의 상속분에 대해서 다툼이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6세인 강 씨는 이제 아버지 지병으로 병상 생활을 10년 가까이 지속을 하면서 아버지 병간호와 병원비 부담을 전부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8살 터울인 남동생이 그간의 이제 직장 구조 조정이라든가 혹은 이제 수험생 자녀 부양 등을 이유로 전혀 이제 아버지 부양에 신경을 쓰지 않다가 네. 아버지 상속 재산이 상당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자신의 이제 부양 의무를 이제 상속분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상속분이 자신도 공평하게 들고 가야 된다고 오히려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형제나 자매 또 남매가 봉양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율의 상속 재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실제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상속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법률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유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속 재산을 남긴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유언이라든가 유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공동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민법 109조라든가 1009조라든가 1010조에 따라 가지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받게 됩니다. 예. 이 경우 이제 상속 재산이 상속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은 이제 상속 재산은 균분으로 받게 되고 이제 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의 상속분에 대해서 5할을 가산해서 상속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유산이 나뉘게 되는 거군요. 네. 자, 하지만 앞의 사례에서 나온 이 강 씨처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동순위 공동 상속인 중에서 이제 부모를 부양해서
공동으로 이제 근분해서 부양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기여분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여도란 이제 피상속인이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라든가 혹은 이제 상당 기간 동안 동거, 강호 혹은 이제 특별하게 부양을 한 경우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상속 시 고려해 주는 제도입니다. 네.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제도를 적용하면 좀 더 공정한 상속 배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그 이제 부부 간에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부양이라든가 협조 의무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족 간 부양 의무자 사이에서도 부양할 의무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양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여 사실 자체를 이제 구체적 법원에서는 이러한 기여분을 판단할 때 그 기여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정도, 개인적 유대 관계, 그리고 이제 자산과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일반적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경영하는 사업에 무급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아버지 사업체를 이제 크게 확장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든가, 혹은 이제 상속인들 모두가 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이제 상속인 중 일부가 이제 전적으로 부양 의무를 전담한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기여분 제도가 실제로 적용이 되려면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요? 네. 기여분 절차는 이제 협의가 있다면 협의에 따르지만은 협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제 기여분 결정 청구를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여분 상속 시 전까지는 언제라도 기여분 결정 청구가 가능하며, 이제 기여분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런 법원이 이제 기여의 시기라든가 방법, 범위, 주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여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여분이 인정된 이후에는 상속 재산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우선은 이제 기여분을 심판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이제 전체 상속 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여도가 인정된 상속권자는 이제 기여분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과 그리고 이제 상속 재산에 의해서 나눠진 상속 재산을 동시에 합쳐서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조인 혹은 또 변호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기여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좀 듣고 코너를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네. 기여제도는 우선은 이제 상속 재산의 실질적 공평을 확립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이제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형평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제 형제간이라든가 혹은 이제 상속인들 간의 분쟁이 워낙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속 재산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언이라든가 유증을 통해서 미리 확정을 지어 놓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이제 또 막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유언이나 유증을 통해서 확정해 주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좀 가족끼리 원활하게 대화를 하면서 상속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 전해드리는 일상의로 함께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주식을 처음 이제 공부한다고 해서 그거를 믿고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이게 사기다네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얽혀가지고 지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봤더니 그게 지금 그 사람이 이제 경찰에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경찰에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보낸 돈을 받은 걸 이제 확인했다고 해서 중앙지법으로 넘겼대요. 넘겼는데 거기서 그 담당 검사가 그 사람 제가 했던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한테 전체를 확인해가지고 다시 넘기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찰서에 얘기할 때는 사기로 해가지고 그걸 넘겼는데, 예. 제가 그 사람을 지칭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처음에 법원 민원실에 설치를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느 부서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네. 그 양식이 또는 거기서 법원에 가면은 있는지, 워드 프로세서로 제가 그냥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네. 또 작성 시에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뭐 등등 뭐 내용을 전혀 몰라가지고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이 정말 새카맣게 타들어가시는 심정이실 것 같아요. 지금 옆에 황용 변호사님 같이 나와 계시고 지금 쭉 듣기는 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셔서 저희에게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바로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보세요? 예. 예, 혹시 이제 그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사건 진행 번호라든가 혹은 이제 어느 재판부에서 진행되는지는 통지를 받으셨나요? 예, 받은 게 있습니다. 아, 재판부는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별개로 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시던가 이런 상황들이 있을까요? 합의 관련해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민사소송이, 네. 민사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 그러면 질의를 했더니 거기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네. 방법을 뭐 배상 명령 신청서를 네. 작성을 해서 네. 법원에다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배상 명령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는지 아, 네. 여부하고 그 작성 양식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몰라가지고 아, 지금 네. 문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제 형사배상 명령 신청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법원이 일정한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이제 예.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고 피해자가 이제 신청해 하시면은 이제 배상 명령을 같이 하셔가지고 선고를 내려주십니다. 이제 확정된 배상 명령 신청 자체는 이제 민사상 이제 승소한 것과 같이 이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보과 동일한 효력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상 명령 신청만으로도 판결문 가지고 이제 상대방에게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배상 명령 신청서의 양식이 있습니까? 네, 배상 명령 신청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법률 서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상 명령 신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재판부를 알고 계시면은 법원에다가 그 이제 사건 번호랑 그다음에 이제 사건 내용이랑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특정을 해가지고 이제 법원한테 제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출 시기는 이제 2심 공판 절차 종료 시까지도 제출이 가능한 사안이고 지금 이제 1심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법원한테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률구조공단 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요. 네, 거기 가시면은 이제 법률 서식 같은 게 양식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검색하시면은 그 비어 있는 부분만 채워서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은 그 양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을 이제 기록을 하라는 게 나와 있겠죠? 예, 우선은 이제 그 유죄로 확정되고 유죄 취지를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피해 금액을 특정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주식 관련해서 사기 사건이잖아요. 지금 아마 이제 피해자가 한 분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피해 금액 자체도 이제 특정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한 번에 판결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배상 명령 금지 사유라고 해가지고 이제 피해자 성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배상 명령 신청을 여러 명이 하셨는데 일부가 합의된 경우에는 이제 배상 명령 금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하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다시 이제 민사 소송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 될 수가 있고 피해 금액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시게 되면 가압류 제도를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회사 자체가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든가 혹은 이제 그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이제 손해를 배상받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이제 회사에 자산이 있다면은 그것부터 먼저 압류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은 유죄 취지에 인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이제 금액의 정확한 확정만 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배상 명령 신청은 이제 그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단순한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민사 소송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저한테 사기쳤던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그 유류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이제 회사 차원에서 사기를 쳤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일개 개인이 사기를 쳤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든가 이제 법인격 자력이 없는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사기가 진행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회사가 이제 소지하고 있는 소재지 건물의 등기부를 떼봐서 임대차 보증금 같은 거를 이제 압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액을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은 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까? 네, 그 이제 요즘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셔가지고 사건을 진행하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자신의 이제 사기죄를 유죄를 거의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대법원의 나홀로 소송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소송을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홀로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법원의 나홀로 소송으로 제기를 해도 된다. 네.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될 때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까? 네, 그 이제 사건 자체는 이제 변호사 없이도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적 조언을 받으시면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 되시긴 하지만은 수임료가 부담된다고 하시면은 나홀로 소송도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나홀로 소송을. 그러면 배상명령 신청을 작성을 해서 일단 넘기고 결과를 봐서 나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배상명령 신청을 먼저 하시고 이게 만약에 각하라든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고 민사소송 원래 따로 진행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형사 절차에서 같이 이제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주는 것이라 가지고 그냥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양식을 카피해야 되겠네요. 네, 그 서식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안하게 여쭤보셔도 되거든요. 예. 예. 그 요즘은 이제 그 주식 공모 관련해 가지고 사기죄가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제 형사 사건에서 유죄 범행을 인지하고 수사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제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전화 받았을 때 통화 내역이 남아 있다면은 그것을 같이 제출을 한다든가, 예. 혹은 이제 카톡이라든가 SNS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들을 최대한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금 내역서라든가 혹은 이제 주식을 받기로 한 계좌 내역 같은 거를 이제 있으면은 그것들을 이제 은행에서 이제 발급 받아가지고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 죄를 증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네, 증거가 진짜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증거는 잘 확보가 된 상태신가요? 예, 지금 당장 나한테 그 돈을 얼마를 보내달라고 한 부분을 그 사람을 지금 잡았어요. 네. 예, 잡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여러 사람이 결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경찰서를 통해서 전화 받았습니다. 네. 이게 참 여러 사람이 결부가 돼 있는 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돈을 돌려받는 데 있어서? 네,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죄를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피해자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이 고의로 사기의 고의라든가 편취행위의 의사를 이제 입증하기가 훨씬 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예.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참, 일단은 지금 뭐 배상 명령 신청을 우리 상담자님이 해 놓으신 상태인데, 그것만으로도 뭐 받을 확률이 있지만, 조금 더 확률을 높이고 좀 단기간으로 좀 빨리 좀 결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민사소송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아, 오히려 민사소송 시간은 더 걸리긴 하겠네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이제 좀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압류 같은 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상명령 신청 자체가 이제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각하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상당 기간 대기를 했었는데 배상명령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일반 단순한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상명령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지만은 집단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리 한번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변에 좀 수소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 사례의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시고 같이 좀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은데, 뭐 추가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여쭤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무료로 네. 또 상담받는 기회가 흔치는 않으니까요. 예, 천천히 생각해보고 여쭤보세요. 글쎄. 네. 저와 같은 사람이 물론 있겠죠. 있을 텐데, 그걸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예, 아무튼 뭐 그럼 더 이상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다 해결이 되신 건가요? 그러면 뭐, 일단 구조법률, 법률구조공단의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을 카피를 해야 되겠네요. 네. 뭐 일단 첫 번째 궁금했던 사항은 일단 내용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홈피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서 뭐 나홀로 소송하는 방법도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해보시고 또 안 되셨을 때 또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참 저희 이렇게 생생법률 진행하면서 이런 뭐 주식 사기라든지 부동산 사기라든지 그 사기 관련한 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궁금한 점들이. 근데 참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걸까요? 알면서도. 예. 이제 특히나 이제 재작년 관련해 가지고 상장 회사를 이유로 해 가지고 주식 공모를 한다고 해서 사기가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인이라고 해서 금융 소비자 포털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정말로 이제 공모주를 시작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보통 이제 주식 공모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이름을 들으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직한 네. 그런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상장 예비 심사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상장 예비 심사 중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제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에서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중인지 아닌지 그 회사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제 사기를 좀 예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놓고 사기가 인정이 되면 혐의가 차라리 낫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서 왜 이렇게 골머리 앓는 경우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이게 어쨌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아버지께서 1년 전에 땅을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 땅속에 폐기물이 가득한 걸 발견했습니다. 매도자는 자기도 몰랐다면서 치워준다고 하더니 자꾸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 아버지께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 비용을 요구해도 될까요? 매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매도자가 연락이 잘 안 되는데 계속 이럴 경우는 소송을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한 번에 처리가 되면은 더없이 좋을 텐데 안 되셨기 때문에 또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 매수자가 미리 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등기부를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별다른 이제 물건들이 이제 압류 같은 것이 잡혀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제 실제 명의자와 동일한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특별히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 못하게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토지 거래 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직접 시찰해서 이제 토지를 물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생각보다 거리상을 이유로 해가지고 토지를 서류라든가 사진으로만 접하시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 실제로 안 가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한번 가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주변 이제 인근 주민들에게 이제 토지 관리 상태 등을 이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직접 그래도 땅을 사는데 직접 가서 보고 확인을 하는 게 정말 더없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매매 후에 나중에 이렇게 땅 속에 있는 폐기물이 있는 걸 알았다. 이런 경우 종종 있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네, 우선은 이제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제 매도인은 목적물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물건을 인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하자가 있는 목적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청구 근거는 이제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제대로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이제 390소상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뭐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뭐 이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애초에 네. 나는 이 계약을 없겠다. 아니면 토지 오염이 걱정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자, 이 땅을 매수한 걸 취소하고 싶다. 이러면 계약 취소도 실제로 가능할까요? 네, 그 매매 계약의 목적 달성 자체가 하자로 인해서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 해제도 가능합니다. 이제 사안의 경우에는 매수한 토지에 건축을 하려고 이제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네. 토지 폐기물이 매립량이 많거나 혹은 이제 산업용 폐기물이라서 이제 처리가 사실상 힘든 경우에는 매매 목적 달성 자체가 힘든 경우이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가능하다. 다행인데 우선 상담자 아버님께서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건물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취소까지는 바라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100% 매도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든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그리고 이제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모두 이제 법원에서는 경합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부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과실상계가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이제 상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을 한 시점이 1년 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시기 같은 건 손해배상하는 데 있어서 따로 상관이 없나요?
예, 그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이제 하자담보책임 같은 경우에 이제 하자담보책임 같은 경우는 이제 무과실책임이라고 해서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청구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1년 전이라고 한다면 하자담보책임은 손해 발생을 이제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제척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많이 도가하기 전에 그 하자 자체를 알아차리고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기간은 정해져 있군요. 네. 네, 그 기간에 안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오염된 토지로 인해서 추후에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네.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럼 이 경우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매도인에게. 그 이제 하자 담보 책임과는 다르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이제 소멸시효가 좀 더 깁니다.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10년까지도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정도의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배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이용하시면은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손해를 네. 이제 배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이제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이제 기산을 하기 때문에 네. 이후에 손해를 안다고 하더라도 청구를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상담자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뭐 연락이 돼가지고 처리를 해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하셔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어떤 연락 수단을 통해서 연락하셨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락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은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손해배상이라든가 이제 계약 해제 의사를 이제 표하고 상대방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결국 이제 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소송 절차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앞서 해주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먼저 폐기물 처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신다고 한다면은 예. 폐기물 처리 비용 자체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과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날 수가 그럴 있습니다.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 처리하기 전에 먼저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계약 해제 소송을 이제 진행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폐기물을 수거해 가도록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빨리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 돈으로 하고 나중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 이제 네.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금액을 또 다시 이제 감정 또 산정을 평가를 해야 되고. 산정을 들어간다든가 또 다시 다투게 되면 소송이 이제 필요 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약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네. 확인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죠. 자, 일단은 내용 증명을 보내신 후에 그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시고 그 안에 연락 오기를 참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소송 절차를 밟으시라. 자,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또 고민이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남편의 과한 음주와 자녀 학대, 부부 애정 상실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돼 혼자 20장짜리 진술서를 써서 소를 제기한 상태인데요. 증거로는 남편 몰래 찍어둔 유흥주점 카드 내역, 내연녀와의 채팅 내용 등의 사진과 혹시 몰라 남편과의 대화 내용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친권, 양육권만 청구를 했습니다. 네, 청구한 대로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남편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저의 주장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해서 술을 조금 마신다고 반박한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론 기일을 앞두고 갑자기 이의 신청을 취하했고 저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 분할 내용을 추가해 청구 취지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제가 남편의 재산 상황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 재산 목록표를 제출할 때 현재 살고 있는 집만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어머니는 본인 돈도 조금 들어갔으니 부부 공동 명의로 해줬지만 엄연히 부모 유산이라며 재산 분할은 못 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취하하거나 그냥 이혼하지 않으면 직장도 못 다니게 괴롭히겠다는 듯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좋게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에 관한 내용까지 추가해 청구 취지를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자, 이 남편 귀책 사유로 상처받으신 것도 상처받으신 건데 그 이후에 그 시댁과 남편의 대처 때문에 더 막 미치고 환장할 노릇 말 그대로 그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정말 사연만 봐도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이혼에 대한 의지는 또 강력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우선 청구 취지를 한번 변경을 했는데 변경 신청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우선은 이혼 청구에 이제 친권이랑 양육권 청구를 했었고 네. 재산 분할 내용을 이제 추가하는 청구 취지 변경을 한번 하신 다음에 위자료 내용을 추가하시는 청구 취지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소송 진행 중에 청구 취지 변경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비송 사건을 진행하는 중에 이제 소송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 청구 사건이 이제 소송 사건에 해당하고 위자료 청구 사건도 이제 소송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청구 취지 변경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 상담자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술서를 써서 소를 제기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 뭐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진술서 자체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시는 것은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가사 사건 같은 경우는 비송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당사자들이 좀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비송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부의 재량이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주장 입증 책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이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혼 사건이라든가 위자료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스스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셨을 때 각각의 주장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라든가 증거를 제시하셔야만 이 부분이 이제 재판부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이 부분이 만약에 부족한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없지만 충분한 입증이나 증거 제시가 안 됐을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확실한 증거 그리고 충분히 입증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을 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은 뭐 소송 같은 게 혼자서 준비할 수는 있죠, 물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또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 저런 서류가 필요하고 오히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정말 내가 잘 해낼 자신이 있고 각오가 돼 있으셨을 때 하시기를 저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카드 내역과 채팅 내용 그리고 녹음 등의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지금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셨는데 네. 남편 몰래 찍은 부분이 문제가 될까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네,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알고 계신 것 같기도 네. 하고 이 경우 합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나요, 이게? 예, 몰래 찍은 것들? 우선은 그 보통 이제 휴대폰에 잠금 장치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잠금 장치를 해제를 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보통신망법 49조에 해당해서 이제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형사 사건에서는 이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예. 민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이제 위법성을 비교 형량해서 증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녹음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신 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은 당사자 간의 녹음을 하신 내용은 이제 통비법상 이제 위법한 녹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몰래 찍은 부분이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는 정말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혼 사건을 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마음이 앞서셔가지고 예. 이제 위법하게 수집을 하신다든가, 네. 혹은 이제 그 우편물 같은 걸 함부로 열어보신다든가, 혹은 이제 뭐 흥신소를 이용하신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네. 전부 다 이제 형사 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위험하실 수가 있고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그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법원에 하신다든가 혹은 이제 뭐 CCTV 등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서 CCTV를 확보를 하신다든가 혹은 내용 관계에 대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이제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이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내용 관계를 입증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게 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편이 내과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해서 알코올 중독이다 이런 주장으로 이제 반박을 하셨거든요. 자, 남편의 알코올 의존증, 이걸 또 증명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증명을 하죠? 네, 우선은 이제 남편분이 다니시는 병원에다가 이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한다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의존증 진단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알코올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신다든가 혹은 이제 폭행이라든가 폭언으로 이어진다든가 혹은 이제 외도라든가 도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음주 이후에 발생한 이런 정황들을 모아두셔가지고 이혼 증거로 제출을 하시는 게 이혼 소송 진행하시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우리 상담자님, 사연자님의 글에서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게 시부모님이 지금 돈을 조금 보태줬으니까 이게 엄연히 부모 유산이라고 재산 분할 못 하겠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인지 부모 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재산 분할 대상은 이제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이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부모님이 부동산 전액을 보조해서 구매를 했다면은 남편의 특유 재산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일부만 지원을 해주신 경우라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공동으로 형성 유지를 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아, 대상은 맞는 거군요. 예. 자, 상담자께서 남편의 재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해서 재산 목록표에 현재 살고 있는 집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재산 목록표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남편의 목록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같이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재산 분할 명세표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예금 채권들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의 재산 목록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 명령이 내려지면은 남편은 이제 재산을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 명시 명령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 조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소송 중에 이제 유관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 제출 명령 신청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과세정보 명령을 이제 제출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재산 내역에 대해서 확보를 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인 또 조언을 해주셨고 지금 남편과 시어머니가 소를 취하지 않으면 직장도 못 다니게 괴롭히겠다 이런 협박을 또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 부분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보통 이제 이혼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 측에서 이제 과격하게 이제 언행을 한다든가 회사에 와서 이제 업무를 방해한다든가 혹은 이제 강요라든가 협박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협박죄나 강요죄, 업무방해죄가 모두 다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은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셔가지고 증거를 남기셔서 이혼 소송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피력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고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서울 모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 직후 폐혈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유족은 의료사고라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 감정서가 저희에게 전달됐고 결과는 수술 후 수술 부위 감염이나 기타 이후의 감염으로 인해 폐혈증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진단 지연 및 처치 소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징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료과실이 인정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의료분쟁원 조정 절차는 권고사항이라 조정을 병원에서 거부하면 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분쟁원의 감정 결과가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인데 유족들은 수술 직후 사망한 어머님의 사망 원인을 지금 의료사고로 보고 계시거든요. 자,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변호사님? 네, 우선은 이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의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제 의료
손해 사이에서 결과 발생에 대해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그렇죠.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서는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너무 강하기 예. 때문에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라든가 혹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이제 이러한 조정 절차를 먼저 선행해서 이제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정이 성립이 되면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가 가져서 이제 기판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조정이 불성립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별개로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사안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아직 조정이 성립된 것은 아니고 조정원은 이제 감정서만 있는 사안이라서 이제 의료과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 소송 절차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지금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예, 그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사고 감정서의 내용으로 봐서는 의료 과실이 인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지요? 네, 우선은 이제 소송 절차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의료 과실이 있는지와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서 이제 감정 신청을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신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의료조정원에서 제출한 이제 감정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 외적으로 진행된 감정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참고 사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를 뒤집고 이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이제 실무상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인정됐다라고 할 수는 없고 참고 정도 할 수 있는 사안이네요. 네. 그러면 의료분쟁원 조정 절차를 만약에 병원이 거부해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합의에 따라 가지고 조정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근데 이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제 15일 이내에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은 네. 조정이 불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정 결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별개로 이제 소송 절차를 아마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조정에서 해결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사례가 많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네. 환자와 의료인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극심한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 이제 민사소송을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그 경우에 의료분쟁원의 감정 결과가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감정 결과 자체는 좀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의료 분쟁이 아니라 재판상에 이루어진 감정 신청에 따라 가지고 법원은 예. 이제 의료 과실 존재 여부와 상당 인과관계를 이제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감정 신청 단계에서 어떠한 부분을 감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을 잘 받기 위한 내용들을 준비하시는 게 좀 더 이제 잘 준비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의료소송 진행 시에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의료 소송 자체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환자 쪽에서 이제 의료 과실에 대해서 정보를 못 들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신체 감정이라든가 혹은 이제 진료 기록 같은 것들을 미리 확보를 하셔가지고 감정 신청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실제로 뭐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일반 시민이 저도 알고 있는 게 의료소송을 이기는 게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의료소송 승소율이 뭐 많이 적은 편이에요. 어때요? 예, 이제 일각에서는 의료 소송을 하면 거의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네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이유 자체가 이제 의료 소송에 대한 이제 정보 비대칭성, 의료기관은 이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이제 환자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입증 책임을 완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인에게 일반 상식에 근거를 해서 이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행위 전과 의료행위 전에는 없었던 손해가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을 했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입증 책임을 다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입증 책임을 이제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한 10년 정도 통계치에 따르면은 의료 소송이 전부 승소한다거나 혹은 이제 일부 승소한 경우에 이제 승소 확률을 따졌을 때 5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너무 안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네요. 54% 정도면. 네. 그러니까요. 참 어쨌든 뭐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이나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도 저희가 상담 문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황용 변호사님 오늘 처음이었는데 어떠셨어요? 긴장되고 했었는데 너무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예, 저희도 덕분에 참 유익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